이란 전쟁이 당초 예상을 넘어 6주가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6년 3월 세계 식품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2.4% 올랐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올해 식품 가격은 무려 30%나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라면이 내년에는 1,300원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사실 라면이 1,000원이던 시절도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컵라면이 1,500원에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프리미엄 라면류는 1,900원에서 2,200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보면 구매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되죠. 아니 컵라면을 1,900원이나 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식품기업은 이런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오늘 알쓸식잡은 이 방법 중에 하나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다뤄봅니다. 자,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식품 가격 내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식품은 자주 구매하다 보니 지난주 가격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가격은 우리가 사고 나면 한동안은 잊고 살잖아요. 하지만 당장 어제 샀던 맥주 가격은 오늘 맥주를 고를 때 쉽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은 소비자의 기대 가격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개냐라는 유행어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 식품 기업은 식품 가격 인상을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소비자의 마음이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슈링크는 줄어들다라는 뜻의 영단어인데요. 여러분 뜻을 짐작하셨나요?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내용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토블론입니다. 토블론 초콜릿, 이름은 생소해도 이 삼각형 모양은 아실 텐데요. 1908년에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스위스 마테오름 봉우리를 참조한 디자인이죠. 그런데 2016년에 영국에서 판매된 이 토블론의 삼각 봉우리 모양을 보세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슈링크플레이션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요. 회사는 2018년에 봉우리 간격을 다시 조정했으나 이미 브랜드 신뢰도는 추락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의 분노를 일으키기가 쉬운데요. 사실 슈링크플레이션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산업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분야거든요. 우리가 식품 사업을 하려면 원료를 사와서 가공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격의 민감도는 높아서 가격을 섣불리 올리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원료값은 날씨나 전쟁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2016년도에 국내 식품산업 경기 동향 조사를 보면 일단 업황 자체가 하락세입니다. 생산이나 매출 다 줄었고요. 유일하게 오른 게 제품 출고 가격 그리고 원자재 구입 가격입니다. 사실 원자재 구입 가격만 큰 상승세를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 식품 포장이나 원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업체 입장에서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긴 합니다. 이 와중에 출고 가격은 1포인트만 올랐거든요. 그만큼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식품 기업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원자재 값은 2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가격을 못 올린다면 결국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꼼수 취급을 받냐? 사실 슈링크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에게 이걸 알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줄어드는 것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에는 반발이야 있겠지만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슈링크플레이션은 보통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토블론 초콜릿의 경우에도 전혀 공지되지 않은 채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은 봐도 중량이나 원료 변경까지 일일이 따지진 않으니까요. 이런 정보 접근성의 우위를 이용한 꼼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분노했던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이걸 진짜 모를까요? 아닙니다. EU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75%가량이 제품의 양이 줄어든 걸 알아챘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생각보다 훨씬 슈링크플레이션에 민감하고 알아챘을 때 기업에 대해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다가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가 날아가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게도 꽤나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을 2025년부터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5% 이상 용량을 감소 시에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꼼수가 없다고 하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외식업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반드시 눈에 보이게끔 알리도록 했습니다.
예전 수량이 얼마였고 얼만큼 줄었는지 무조건 표시하게 했죠.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고물가와 불경기가 겹치며 식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식품을 사 먹는 소비자도 식품을 파는 기업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려는 직원들의 노력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몰래 양을 줄이다가 걸려서 기업이 소중하게 키워온 브랜드 가치를 일순간 날려먹어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고물가 시대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소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알쓸식잡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